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면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런 중대한 시점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진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역시나 이 새벽 같은 토요일 날 혼자 PD님과 외롭게 찍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혼자서도 꺼야 잘할 거야.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이상한 찌질한 시장에서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근데 보니까 오늘 눈이 서울 지역, 중부 지역엔 눈이 많이 옵니다. 아침에 이동하셨던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날이 춥다 보니까 안 녹습니다. 혹시나 내가 어느 정도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이런 눈이야 흥 하고 뛰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제처럼 저처럼 이 멋진 슬라이딩을 보여드리면서 몸개그 몸개그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주변들한테 피해, 나한테는 아픔, 속으로 상해야 되는 아픔, 이게 그렇죠. 안 아픈 것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날씨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미끄러운 도로에 방어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주식에서 마상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올 한 해 내내 그렇게 고생시키다가 날씨와 함께 막판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 2022 시장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막판까지 계속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시장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썸네일 나왔네요. 벌써 PD님이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상 낙상 조심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보니까 제가 목도리를 했습니다. 그 화면을 잠깐 보니까 무슨 목 없는 사람 같네요. 거의 뭐 호빵맨처럼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인증을 좀 하라고 그래서 선물로 줬는데 왜 안 메고 나오냐 그래서 인증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맙다 딸아. 멀리서 온 거 잘 쓰고 있다. 따뜻하게 쓸게. 그리고 살짝 갑갑한 거 싫어하다 보니까 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잘 쓰고 있다는 거 인증했고요. 앞에 거만 캡처해서 보낼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장 동향들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점검할 게 없고요. 점검할 것도 없고 시장 그냥 뚱한 모습들 쪽에서 어제 나온 미국 시장 따뜻하게가 아니죠. 차갑게 끝난 미국 시장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특히 산타 할아버지가 막 와서 아유 그래 2022 너희들 고생 많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으니까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런 변화가 한번 쫙 나와서 일단 가져온 게 첫 번째 받으세요. CPI 떨어집니다 하고 확 선물을 주려고 그랬더니 누가 딱 나서 이 시장을 막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산타 할아버지의 대척점에 계신 그분 파월 할아버지는 안경을 이렇게 쓱 올리시면서 나와서 무슨 선물 갖고 돌아가세요. 저희는 살짝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런 모습으로 딱 나오시더니 시장에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올해 내내 시장이 좀 갈 듯 말 듯 좀 고개 좀 들으려고 하게 되면은 쓱 나타나서 어딜 이러고 했던 우리 파월 할아버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압박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때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계속 내년에 대한 분위기 그래도 저 금리 인하는 좀 됐고 금리도 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어디 지표 의존적인 우리 연준한테 감히 이거 물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더 봐야 된다. 자세히 봐라. 근데 너희들 고용 괜찮지 않느냐? 고용 이렇게 괜찮고 있는 상황 쪽에서 무슨 물가가 떨어지길 바라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돌아다니는 짤이라고 그러죠. 내가 보게 되면은 누가 이제 용감하게 손들고 저 파월 할아버지 금리 인상은 언제 멈출까요? 그랬더니 파월 할아버지께서 딱 그 얘기하셨죠. 안경 쓱 올리시면서 너가 해고될 때까지 이 얘기 딱 하시죠. 그래서 아이 깜짝이야. 그럼 나까지 해고가 돼야
고용 지표 꺾이는 거 보고 이제 우리가 목표한 걸 완수했어. 그러니까 즉 상품 물가 꺾이는 거 확인됐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물가와 함께 이거 꺾이려고 하게 되면 고용까지 꺾어줘야지. 그래야 진정한 우리가 목표한 게 달성이 되는 거지라고 하는 이런 치사한 게 아니라 연준은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해야 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물가가 안 꺾이다 보니까 그래 안 꺾여? 내가 그럼 꺾어주지. 팔 줘봐. 이게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팔까지 꺾고 그래도 이래도 모자라? 그럼 그다음에 뭐가지? 그건 안 되죠. 살게는 해줘야 될 텐데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 계속 시장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좀 중요한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 FOMC 회의 다음 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건 나옵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신호와 함께 이제 보통 보면은 시장이 bad is good으로 해석하죠. 안 좋은 거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강하게 올리는 거를 못할 거야라고 하는 신호가 나와서 그러면 지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오면은 좋게 해석하는 현상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그저께는 좀 특이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매 판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소비에 대해서 이상 신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로 보게 되면 안 좋은 거는 좋게 해석. 그러니까 즉 소매 판매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연준이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혹시 이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신호가 나왔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금리가 이제 거의 정점으로 온 거 아니야라고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응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즉 이제 bad is good이 아니라 점점 더 bad is bad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중요한 소매 지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면 과거와는 또 다른 결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좋은 거라고 해석했는데 또 안 좋은 건 안 좋다. 그러면 좋은 건 안 좋다. 좋은 건 당연히 금리를 계속 올릴 명분이니까 안 좋다. 다 안 좋은 거네요? 뭐든지 나오면 다 안 좋은 거네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상하고 치졸하고 오묘하고 기묘한 시장. 이런 카오스의 모습들이 이제 점점 더 흐름이 이어가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저희가 헤쳐나가야 될 시장의 성격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뭐든지 안 좋게 해석한다.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이고 이거 한 해 고생시키더니 막판에 좀 뭔가 변화가 나올 것도 기미도 안 보이고 아우 짜증나. 이게 지금 시장의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 밑에서 돌아오는 상황과 최근에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일단 중요한 선은 몇 번 지지를 하고 성공하는 듯 하고 갈 듯 하다가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지지권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게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 그냥 딴짓하다가 딱 시장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지지권이 이탈했다. 거래도 폭증한다. 그렇게 지지할 듯 말 듯 하다가 밀리면서 거래도 늘었다. 물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나온 효과도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나오면서 추세가 하향되고 있다. 좋은 신호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탈하고 나서 만약에 중요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끝날 거 이벤트 다 끝났고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여기서 이제 돌려가야겠죠. 돌려가서 적어도 다시 한번 주춤했던 거 이렇게 에너지가 모자랐던 거 밑으로 한번 훅 확인했고 그 에너지로 작용과 반작용 따라서 한번 훅 눌렀다가 뿅 하고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드르륵 하고 만천선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늦었던 산타랠리 파월 아저씨 좀 혼내주세요 하고 쫙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시장의 체력이 그 정도 될까요? 그렇기 위한 모멘텀이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렇게 보기가 만만치 않고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 10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과 쭉 이어졌던 저점대에 지금 테스트가 오늘 저점에서 딱 돌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부분까지 이탈된다. 그러니까 즉 1500선 이탈되고 나서 힘없이 빠진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밑으로는요. 1500, 1300 지난번에 1000 지지한 거 이거를 잠깐 좀 긴 시각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본다.
주봉은 돌 시도하다가 이제 중요한 이 저항선 있죠. 여기 맞고 또 떨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절대 좋은 모습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돼가는 상황들이고요. 시도했으면 추세 못 맞고 떨어지는 거죠.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야, 이거 가다가 안 되면 또 여기 굵은 저희 잘 아는 55일선 또 터치하겠네. 1300이죠. 여기 했는데 이탈된다. 과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기 월봉이다 보니까 계속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지지하는데 만약에 힘 빠지면 뭐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월 특히 2022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큰 변화 없이 또 테스트하고 1월달 가면 되지 뭐. 1월 효과 나오면 되지 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테스트 중간인 과정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테스트했다가 아이 테스트 안 해. 에이.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시장은 좀 그래버리죠. 지금은 리스크가 계속 좀 민감하게 살아있는 구간이다라는 쪽에서의 대응들이 연말로 가고 있다는 점, 이거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 한국 시장은 그나마 한국 쪽은 조금 좀 어제 나왔던 모습으로는 안 돼, 돌려라고 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밑에서 쫙 하고 돌아가는 아주 와 차트만 보면 너무 멋있어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삼성전자가 열의를 했습니다. 어제에 대한 동향은 모든 게 다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이 누가 250만 주를 삼성전자를 쫙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수가 삼성전자 우리 큰형님 일어나셔, 야 뭐하니 일어나 라고 하려고 하는데 다들 몰라 그냥 형님만 가시라고 그래, 난 모르겠어, 아직 내 차례가 아닌가 봐, 이러고 다 축 처지고 있죠. 결국 삼성전자가 돌린 하루였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종목들 쭉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뭐가 딱히 삼성전자를 보면서 같이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따라 올라줘서 야, 형님 움직이신다, 자 일어나라 해야 되는데 같이 못 갑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그러면 같이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딱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거는, 그러면 삼성전자 누가 사서 움직이는데 아마 이게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모건스탠이나 외국계 IB 몇몇 회사에서는 한국 시장 저평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야 될 시점이고 이런 논리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미국은 재미없는데 한국이나 좀 사볼까? 하고 이제 훅 하고 샀던,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사볼까요? 난 아닌 게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한국 증시 사면 그냥 시가총액 1위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매수세 좀 약간 찔러보는 매수세 정도? 이게 다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 와중에도 기관들은 인버스 계속 쌓아갖고, 게다가 나머지 외국인들 쪽에서도 누구야 누구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냥 저기서 한국 쪽 좋게 보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아직 큰 변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빼고는 나머지 포지션의 전반적인 상황들은 묵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환호할 상황들인가, 거기다가 선물까지 막 사고는 있었는데 이게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을 발산할 쪽인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뭔가 찜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은 차라리 이럴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렇게 크게 만약에 뭉텅뭉텅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을 끌면서 매수할까요? 아니면은 분위기 보면서 한번 찾고 그러면 됐고 또 언제 살까 보고 있으면, 이들도 뭐 잘 아는 뭐 이렇게 외국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만진다, 주식 좀 친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싸게 사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시장이 만약에 출렁출렁거리다가 또 좀 힘없이 빠진다 그러면 싸졌네, 이때 사자, 훅 들어오고 이럴 때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 끝까지 가서, 지금 국내 시장도 그래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꿀럭꿀럭해서 가던 단기 이동평균선 위쪽, 또 그 중단기 이동평균선 위쪽,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검은색 55일선 위쪽 다 위에서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반전 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단독으로 뭔가 우아해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봤었을 때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의 또 버팀목인 중국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중국 시장 고점에서 네, 그렇게 리오프닝 된다라고 하더니 줄줄줄줄 이렇게 돼 있고, 홍콩 증시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어떻게 가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 만약에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중국 시장입니다. 아는 딱 요 상황 쪽에서 뭔가 크로스가 딱 맞춰지면서 혹시나 다음 주 보니까 중국의 LPR,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를 한번 훅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자리까지는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이는 지표. 근데 여기서 못 돌리면은 여기까지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내릴 것 같고요. 홍콩 증시도 지금 조만간 고점에서 막 묵직하다가 약간 크로스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한번 탁 더 나기 좋은 자리에 서서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모르죠. 네, 이거는 가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그것만 기대하고 중국 증시가 한국을 견인할 거야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뭔가 또 챙길 게 많다라는 것들 한번 또 보셔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제 스타일은 아시죠? 항상 중구난방 스타일로 얘기 드린다는 거. 요즘에 그거 많으시죠? 요즘 보니까 연말 모임들 많으실 겁니다. 연말 모임들 많이 나오시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제가 주변에서 나오는 몇 가지 시그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주변 모임 가서 제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했었을 때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술을 못하고 게다가 또 오후에 또 매일 나가는 그 스케줄 8.15에서 부르면은 제가 8.15죠. 예, 근데 하지만 예, 그쪽에 또 공무원 일을 할 쪽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시간이 제약적입니다. 그러면은 저녁 모임 가도 짧은 시간 안에 후다닥 먹으면서 중요한 얘기만 사락삭 하고 가는, 예, 다음에 보자. 좀 비지해서 그리고 좀 가는 편인데 요즘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가서 특히 이제 잘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지수가 이렇게 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렇게 약간 귀를 이렇게 쫑긋 세워서 들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주식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3,300 고점 찍고 한 3,000선까지 와 있는데 야, 여기서 뭐 사야 돼? 하는 이런 얘기들, 주식 얘기가 그 왁자지껄 하는데 거의 80%가 다 주식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야, 너 돈 많이 벌어 네가 사라, 아니다 내 더 많이 번 너가 산다 뭐 이러면서 그랬던, 뭐 조금 한 10% 지수는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말이야 우리 뭐 이거 해서 뭐 그러고 했었는데, 또 하나 제 작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두 친구가 나는 네이버 나는 카카오 가지고 경륜을 펼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막 한 둘이 그거 가지고 30분 동안 나는 이거 샀는데 네이버가 더 네이버를 사야 된다, 아니다 나는 카카오다, 카카오를 사야 된다 하고 뭐 주변, 그러니까 물론 주식과 관련돼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가만히 듣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30분 동안 서로 열을 올리면서 싸우면서 술자리에서 술 한 병을 다 비우더라고요. 저는 콜라 한 병 다 비웠고, 어우 그때 생각하게 되면 콜라가 줄줄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 쪽까지. 근데 나중에 결론은 야,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왔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냥 그거 말고 딴 거 사면 안 돼? 라고 했다가 야이 뭐 이러면서 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들이 또 이번에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또 네이버 카카오 할 줄 알고 콜라를 시켰죠. 콜라를 시켰는데 주식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 예, 그리고 뭐 사는 얘기, 뭐 또 애들 얘기, 그리고 또 각자 있는 회사 얘기, 뭐 이번에 승진이 어쩌고 저쩌고, 승진은커녕 이제 우리도 나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쩍 네이버 카카오를 한번 던져보려고, 근데 시간은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만 물어봤죠. 니들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정리했냐? 그랬더니 딱 그 순간 둘이 딱 저를 눌러보면서 갖고 있던 잔을 이러고만 말고 왜 그런 얘기 지금 기분 나쁘게 해?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거의 다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자리였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시기였는데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를 어떤 신호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요게 아마 이제 나중에 내년 가가지고 혹시나 이 친구들이 물론 이게 뭐 인간 지표니 뭐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내년 가서 또 비슷한 자리에 왔는데 어제 나 지난번에 네이버 카카오 그냥 안 되겠어 손절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 관심들이 점점 주식에서 멀어진다.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서서히 바닥이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대부분 저한테 이제 최근 들어서 물어보는 게 작년 같은 경우를 만약에 보게 되면 작년에 너 좀 여기저기 나가면서 공부도 좀 하고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뭐 사야 돼?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최근 한 2주 사이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 요즘 장이 좀 재미없으니까 좀 그렇지? 그리고 없습니다. 그럼 그냥 사는 얘기 빙빙 돌리고 하다가 그냥 그게 다예요. 작년 같은 경우 이맘쯤에 그래서 뭐 사냐? 그랬을 때 나 산 거 위메이드 샀다? 아니면 요즘에 섹터 빠르니까 게임주 좀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식을 관심이 없을까? 당연히 그렇게 지치게 했던 장이었었죠.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후배들이 이제 슬슬 전화가 옵니다. 형 잘 지내요? 아니면 회사 나가서 어때요? 라고 하면서 즉 애프터 컴퍼니, 즉 회사가 나가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녀석들이 지금 여기서 물어볼까 그랬더니 증권사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것도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퇴직금 외에 위로금이라고 그러죠. 위로금을 좀 여유 있는 회사들은 넉넉하게 2년치, 3년치 그러면서 따져보니까 한 1억은 안 될 것 같고 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그리고 또 퇴직금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이제 나갈 텐데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솔직히 증권사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둘 다 있어 봐서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 금융권들은 솔직히 그 사이에 너희들 더 연봉 많이 받고 그 또 생활하다 보면은 여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좀 노하우도 쌓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나와서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증권사 직원들의 절반은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아요. 다들 매매한다, 너만 알고 있어, 좋은 정보래. 이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쪽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매하다가 아직까지 그 유화된 표현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 좋은 정보를 갖고 좋은 매매를 많이 했었음에도 왜 아직까지 마이너스 통장이 그대로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내가 퇴직금 받고 이걸 갖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채 정리를 하고 나게 되면 요거밖에 안 남는데 그럼 나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쪽에 대한 뉘앙스의 얘기들이 이제 펼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형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송도 하지만 형 매매하는 거 대충 아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은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들. 그러면 저희 레몬 리서치가 커져야 될까요? 네. 직원 채용해서 이렇게 좀 커져야 될까요?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력이 없다고 생각되게 되면은 차라리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봐라. 내 실력 갖고 너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는 절대 못한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대충 아니까요. 근데 매매하는 거나 동향 아니까요. 그래도 열정이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불살라서 한번 아주 500만 원 가지고 내가 연습을 해서 충분히 살 수 있을 때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남아있던 이 자금 가지고 해라. 근데 적어도 6개월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좀 증권회사나 아니면 금융권에 다닌 친구라고 하더라도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매매 오리엔트돼서 열정적으로 하고 종목의 공부나 이 깊이를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증권사 업무가 있고 뭐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포커스가 영업이지 주식 매매와 분석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증권회사 영업하시는 분들도 브로커 하시는 분들 뭐 저희도 많이 나오시긴 합니다만 솔직히 그분들의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죠. 네. 네.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네. 그 부분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영업이 좀 있으니까. 그냥 그게 주가 돼서 나머지를 공부하는 저희처럼 그러니까 매매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도 나오게 되면은 진짜 타이밍이라고 할까? 약간 이 좀 여러 가지 매매에 대해 손 볼 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왜 제가 자꾸 증권회사 직원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진짜 매매 잘하시는 분들 많고 진짜,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들도 많고 그러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증권사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증권사가 업황이 어렵고 시황이 어려울 때 구조조정하죠. 좋을 때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럴 때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증권사가 보너스를 막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고점. 네, 증권사 직원들이 욕 먹습니다. 네, 그리고 욕 먹고 저희 경쟁사 프로 숫자로 시작하는 뭐 프로 여기서도 증권회사 직원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서 구하려고 열심히 막 다니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실력도 진짜 없는데 거기 가서 입만 털고 네,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는 걸 아는데 입으로만 먹고 사시는 분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저격 많이 하는데 저 오늘 그러다가 저격당하겠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사람들을 쓸까라고 하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 안 좋으니까 나가서 욕 먹는데 뭐 해? 안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그 작가분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친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작가님들과 대표님과 이렇게 이런 관계 때문에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증권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것도 슬슬 바닥이 오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가 몇 가지 상황만 살짝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상은 서서히 바닥권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신호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인 결정적인 증거 그렇잖아요. 저희 8.15 모니터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족분들께서 끈끈한 정보와 함께 저희 아침부터 그래도 올라오는 영상마다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저희 8.15 모니터를 제외한 이제 몇 개 빼고는 조회수가 주식 관련된 컨텐츠 점점 떨어져서 제가 한때는 이제 찬조 출연이라고 그러죠. 가끔씩 가서 이렇게 하고 드립도 던지고 그러면 아하하 막 했던 이런 채널들도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우리 증권 콘텐츠 이제 안 해요 라고 하고 있고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또 연락돼서 이런저런 또 얘기하던 출판사 저보고 맨날 책 좀 내라 라고 하는데 저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냈냐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책이 증권 관련된 책이 너무 안 팔린답니다. 네, 너무 안 팔려서 그나마 최근에 좀 홍진채 선생님, 네, 이분 책 맞죠? 이분 책이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책인데 순위권에서 100위권 밟기래요. 네, 증권 나온 책은 내가 다신 이러면서 안 본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도 증권 관련된 책 당분간 계획돼 있던 것도 보류하고 내년 1분기에는 거의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증거일까? 한때 저희가 증권 관련된 이제 그 경쟁사 프로 그 프로에서 나왔던 책들은 나오기만 하면 부스 사가지고 거의 아시잖아요. 그 얼굴 이렇게 떡떡떡 박혀 있고 거기다 그냥 부스를 차려놓고 베스트셀러 안에 항상 들어가 있던 이게 지금 혹시 가보세요. 서점 가보시게 되면 사라져 있습니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가는 또 하나의 증거겠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저점으로 당한다는 신호 이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생각은 드는데
시장이 그러면 그게 그래서 이때가 주식을 살 때다 덥어.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런 신호가 나오면서 마지막 신호는 그게 아닐까. 이 사람들이 거의 도저히 안 되겠어. 와, 이거 좀 기다리면 그래도 좀 될 줄 알았더니 정리해. 그냥 이거 정리하고 딴 데 가서 그냥 고금리를 누리자라는 쪽으로 확 바꿔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가 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참 잔인한 게임이죠. 잔인한 게임인데 너희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동학 개미들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거기다가 그것까지 받쳐서 밑에서 물량을 갖다가 잡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검은 의도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맞춰가는 이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시그널들 보니까 좀 씁쓸하고 참 이렇게 이게 자본주의 시장의 끝판왕인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가와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는 저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찍을 때 그 미친 변동성 이게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가서 극한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많이 겪었던 뭐 여름 때도 그랬고 가을 때도 한번 그랬고 1월 초에도 그랬고 올해 한 3번 정도 급한 이런 브레이크들이 밟히면서 나왔던 과정들 그래야 한번 신용까지 다 털리면서 아이고 이거 참 주식을 어떡하냐 마냐 막 이렇게 가져갔던 상황까지 한 번 더 내몰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진정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어정쩡한 자리에서 바닥 나오는 경우가 한국 시장은 별로 없거든요. 한국 시장의 변동성과 바닥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어졌던 경험을 봤을 때는 그런 게 한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저희 바닥 찍을 때 한번 보세요. 뭐 단기적인 바닥이 월봉인데 2018년도 때도 이거는 뭐 좀 그렇죠. 이거는 뭐 다시는 코로나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이게 나온 다음에 이 평이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한번 찍은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보게 되면 이런 미친 변동성 이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급하게 나와줘야 다음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원동력이 된다는 시장의 아주 더티한 진실들.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초적으로 하락해야 끌어올립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때도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차게 올라가죠. 이게 그 98년도 그 IMF 사태 쪽이죠. 급하게 밀어서 한번 다 놓은 다음에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죽입니다. 이때가 거의 사람들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때 같은 경우도 와 이제 정리할까 정리했어 간신히 살았어 와 이거 가지고 가는 것 같으니까 가자 하고 했다가 마지막으로 신용 털려서 고통으로 받았던 때가 이쪽 아닙니까? 저점 더 한번 깨지고 세상 망할 듯이 나왔던 자리들 277입니다. 저희 지수가 이때 98년도 이때부터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10배 났죠. 10배 났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게 또 물론 이게 갔다가 제자리로 오면서 나왔던 변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바닥일인가라는 쪽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세의 중심은 제가 보기에는 한 2,400일 것 같긴 한데 밑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2,400을 노리고 또 이제 담아볼 수는 있다고 생각드는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도 한번 확인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다라는 쪽에서 크리스마스 일주일 앞에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긴 하지만 변동과 한국 시장의 흐름들 이걸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그런 거 있죠. 약간 편안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게 더 불안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압박이 좀 강화되기 시작했었을 때가 오히려 싸게 주식을 사는 기회다라는 게 지금까지 체험적으로 느껴오다 보니까 이 추세선에서 막 해서 지지하는 쪽으로 나오는 시장 전반적으로요. 그렇게 나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요거 이상한데 라고 보는 편이죠. 그래서 지지하나 싶다가 그 중요한 게 이탈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이고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봉도 그렇습니다. 요 위쪽에서는 변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 요 위쪽에서 그리고 올라가면 또 탄력적으로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쪽과 요 밑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즉 보세요. 지난번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한참
충격받고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무지 많은 노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착하다가 아이고 힘 빠져. 그러면 탁 놔버리는 거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요 밑에서 나올 때는 변동성이 미친 듯이, 그리고 또 하방압력도 미친 듯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래서 그나마 약간 아 이거 좀 살 것 같네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죠. 이것도 이탈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밑으로 또 미친 듯한 이런 게 나오고, 그 위쪽으로 안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살 것 같네 라고 하지만 또 그게 이탈된다 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도 돌아가려고 시도할 때마다도 되게 착각 많이 했었어요. 와 이제 다시 한번 힘내는 거 아니야? 좀 뭔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탁 놔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려고 무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안 되겠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많이 얘기했던 중국 리오프닝 이거는 뭐 모르겠고요.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 리오프닝이 도움은 될 겁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찐시황은 매주 토요일 날 열리니까 예, 그때 또 저희 같이 봐야 되겠죠. 그때 보면서 저희 815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 드립할 뻔했어요. 아유 뭐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 할 뻔했다가 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일단은 커질 변동성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이제 약간 좀 주춤했다가 미국의 빅스도 점점점 움직이죠. 이런 거 예, 거기다가 변동성은 좀 대비하자. 그래서 현금 관리가 왜 이건 뭐 올해 한 해 내내 말씀드렸던 거다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절대 현금 50% 정도는 꼭 갖춰 놓는 편입니다. 적어도 최소 현금 50%는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은 이 위에서는 더 쓸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죠. 이 위에서는 더 쓰는데 이 밑으로 자리하고 있다. 어떤 시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의 원칙은 현금 절반은 갖춰 놓습니다. 물론 그게 뭔 도움이 그러니까 갖춰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예 현금을 더 확대한 다음에 그날만 봅니다. 하루만 봅니다. 즉 오늘 센 종목, 오늘 내가 어차피 나머지 종목들 갖고 있는 거 깨질 거 이걸 대비를 해서 나머지에서 뭔가 보충해서 계좌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적어도 이 나머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흔들렸을 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하는 쪽만 신경을 쓰지. 그러니까 거의 하루 아니면 하루 이틀 이 정도만 보면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자신 있어? 없으면 일단 정리. 이런 쪽으로만 가는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현금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살아남는 서바이벌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지구는 서서히 바닥으로 나온 지구가 조금씩 보이긴 시작한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나오는 미친 변동성으로 잘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서 막 안고 넘어진다. 이거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고점 치고 저희가 한 15개월, 한 1년 반 정도까지 계속 고통을 받고 들어왔던 상황들에서 마지막에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무너진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견디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강하고 미친 듯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거를 역시나 또 똑같이 하던 루틴이다 보니까 그대로 겪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관리를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밑으로 위치한다. 그러면 전 똑같이 해야 될 거 똑같다고 변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던 거 기계적으로 자를 거 잘라내고 그 다음에 지금 물론 아깝죠. 이거 다시 어떻게 되면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냥 당일 방어 쪽으로만 쓰는 거죠. 그래서 하도 이런 틱돌이나 하는 얘기 뭐 단타자기가 하는 얘기가 뻔하지 뭐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생존 방법이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잘 온 건 아닐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기어코 가늘고 길게 이렇게 들어온 상황들이 그렇게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현금 관리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을 얼마큼 뭐 해라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반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현금을 관리를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동성을 어떻게 맞춰가고 대응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변동이 커지면서 시장의 하락까지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 아니면
변동이 또 그런 것도 있죠. 아까 보셨던 미국 시장처럼 플랫하게 나오는데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 변동성. 여러 가지 시장에 출렁임은 많습니다만 이거를 내가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 이게 좀 있으셔야 되겠죠. 그거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교훈을 받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이 고점을 치고 하향을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상승하는 것만 보고 있다가 하락하는 것만 봤었을 때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첫 번째. 또 하나 변동이 미친 듯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이거를 내가 대응하는 전략이 뭐겠느냐. 그러니까 즉 원, 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바닥이 확인돼서 좀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태동이 보였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한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올해 1년 반 동안 무지만이 너는 이렇게 앞으로 시장이 됐을 때 공부해야 돼, 대처해야 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많이 주었는데 지금 내가 그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또 모르죠. 이제 하고 또 시장이 쭉 올라갔을 땐 다 잊어버립니다. 지난 또 2년간 고통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올라가면서 헤헤헤 하면서 와 오늘 뭐 살까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체득하셨어야 됩니다. 이번 하락을 통해서 다음에는 시장이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아니면 시장이 박스권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라는 이 대처 자세가 이번에 충분히 생각하고 이게 또 모르겠지만 어딘가 뭐 적어 놓으셨던 어딘가 또 캡처하셨던 뭔가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이 또 갔다가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시장은 사이클과 함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뭐 주식 다 끝낸서 뭐 이제 다시는 안 하신다고요? 그러실 것 같으세요? 네, 이번에 올라가서 나 원본 찾으면 주식 다시는 안 해. 그런 분들이 아마 내 목표가 원금 회복이신 분들이 수두룩 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원금이 왔습니다. 내가 꿈에 진짜 그리던 원금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2,800, 뭐 3,000 근처 와가지고 원금이 드디어 회복됐습니다. 와, 그러면 끝일까요? 네, 원금이 회복된 마당에 잠깐만 여기서 3,000선 왔는데 다들 어디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지난 고점 3,300까지 10% 남았고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마통, 여기서 이제 신용, 한 번만 딱 더 튕겨서 그동안 한 2, 3년 동안 고생했던 거 수익은 좀 내봐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죠. 네. 그러면 또 시장이 호구 왔는가 또 준비를 하죠. 네. 아이고 장갑 좀 끼고 자, 이 꽉 물어라. 뭐 이러면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고점 막 가는 것 같아 거기서 또 꺾이면 나는 조금 욕심내서 또 고점에서 뭐 해보려고 거기서 투입된 자금 덜컥 또 시장님이 가져가시는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제가 자꾸 몇 달 전부터 나만의 툴, 나의 툴, 뭐 단타에서 뭐 교육 이건 뭐 됐고요. 그건 교육을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나올 거는 물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 대한 시각을 한 절반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대한 시각. 근데 단기 매매가 결국에는 단타를 잘 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일봉상 아니면은 시장의 흐름도 같이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들을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단타 잘하는 사람이 중장기 매매 못 한다고요? 제가 보기엔 물론 그런 건 있죠. 그냥 약간 뭐 호가로만 보고 막 매매하시는 분들,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그것만 보고 단타 쳐서 뭐 0.5%, 1%씩 쌓아가시는 이런 매매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건 완전히 저희 저세상 천상계 매매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어떤 나만의 툴을 가지고 기술적인 힘과 함께 보여지는 이런 걸 가지고 이 툴이 있으면은 제가 보기엔 중장기 매매 또 잘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만의 툴이 없다고 하는 상황 쪽에서 아무것도 또 대처할 수 없는 능력이 이번에 또 다시 상승장이 온다.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그러면 또 상승장 갔다가 하락장 나올 때 그러면은 원금 회복이 목표였다가 원금 근처만 왔다가 또 하락하는데 전혀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더 무섭다. 이거 관리가 지금이라도 올 한 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계속 또 같이 찐시황도 하고 계속 제가 잔소리처럼 막 귀에서 피 나오실 정도로 제가 이거 털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갖추셔야 됩니다. 안 되겠으면 이번에 12월 30일이 폐장이고 또 주말이 끼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다른 기업체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 3일 동안 내 계좌를 한번 올해 펼쳐보세요.
펼쳐보시고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가져왔는데 여기서 내가 그 잘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잘한 거는 계속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거.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 분들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아니면 이걸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 라고 하는 교훈들 이거 그냥 두셨다가는 다음에 잘못된 건 반복합니다. 잘한 것도 반복하죠. 잘한 거 반복하는데 잘한 건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해요. 잘못한 거는 고치려고 하게 되면 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고 그때를 계속 각인을 시키지 않으면은 또 잘못된 게 반복되면서 똑같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옆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 손을 줘보세요. 손을 묶을 겁니다. 오른손 묶고 그럼 왼손으로까지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때가 나올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냐면 두손 받고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다가 무리해서 막 매매할 때 같은 거 이런 때는 열중셔 기다리세요. 테이프 갖고 올게요. 뭐 이렇게 해버려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올 한 해에 대한 반성과 교훈이 좀 있으셔야 될 해 같아요. 뭐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올 한 해 뭐 이런 거 잘못했네 라고 계속 체크해 가죠. 그러느라고 증권시장에서 하루를 폐장해서 쉬게 해줍니다. 근데 쉬는 날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 쪽에서는 결산하는 날입니다. 결산해서 이런 건 잘했고 이런 건 잘못했고 이런 거 결산해 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 나가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뭐 결산한 저한테 뭐 그러면 올해 수익률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작년에 그거 한번 공개했다가 아이고 뭐 저 별 얘기 다 들어가지고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아마 그때는 올 한해 올 한해 매매가 어떻게 됐더라고 보긴 보겠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잘한 거는 어차피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미묘하게 또 체크해서 고칠 거 없나 이거 시장 흐름들과 매매했던 거 이렇게 쭉 한번 보는 날이죠. 그걸 가지고 꼭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매매 발전이 없고 그러면 발전이 없는데 계속 돈만 투입하실 겁니까? 그러면 내가 평생 해야 될 주식 투자에서 근데 이거 솔직히 이런 것만 하나씩 툭툭 돌려놓고 그리고 고쳐놓고 그래서 이런 때만 나는 했었을 때 요걸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자산이 되겠어 라고 하는 기술 나만의 기술 그러니까 뭐 작업의 정석 주식시장 작업의 정석 이런 것처럼 내가 딱 제가 보기엔 3가지 정도만 이런 땐 이렇게 하니까 거의 확률이 90%다 라고 하는 나만의 툴이 한 3가지만 확률이 높은 80% 이상짜리 기술 3가지만 있다. 퇴직하세요. 그냥 지금 퇴직하시고 그때만 나올 때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생활비는 있으시겠죠. 그건 남겨놓고 그때만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퇴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몇 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명의로 건물이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뭐 꿈에서 나온 것처럼. 네. 그 또 몇 년 지났더니 건물이 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죠? 농담 같으시죠? 그렇게 해 가서 나왔던 사람이 있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는 치우고요. 종목 얘기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봤을 때, 이번 주도 그냥 종목 얘기 앞으로는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의 스타일들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을 너무 많이 말고 섹터를 말씀드리는데 한두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생각은 들고 있는데 못한 것만 보겠습니다. 잘한 거 잘 올라간 거는 뭐 그냥 둘게요. 그거는 뭐 다 잘 대응을 혹시나 하셨으면 충분히 팔 기회 나왔을 테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 뭐 대한약품도 뭐 살짝 고점 냈다가 좀 밀리는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슬래시하고 말씀드리는 쪽은 수급 관련된 쪽에서 특이한 종목들의 변화 보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날이 카카오뱅크가 조금 특이하죠. 이게 카카오뱅크가 바로 빠지죠. 네, 이런 게 무섭더라고요. 정고점 때 다가와서 보면은 그날 이런 날까지, 그러니까 12월 13일 날이 고점, 13일 날이 고점이었습니다. 고점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 무지 사요. 근데 와 이거 이렇게 사니까 추세에 계속 가나 보다.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공매도 청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문제죠. 요즘에 나오는 외국인 기관들의 대부분의 와 외국인들이 매수하네, 와 기관들도 매수해주네, 이거는 대부분의 연말쯤 들어오는 일괄적인 공매도 청산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착각해서 와 다시 낙폭이 컸으니까 그거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보게 되면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제 공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청산됐고 앞으로 주가가 갈 일만 남았어라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차라고 하는, 그래서 공매도 잔액뿐만 아니라 대차가 줄어야 됩니다. 즉 우리 공매도 청산하고 야 대차 끝내, 그러니까 주식 빌려오는 거 이제 이것도 끝내, 앞으로 주식 사기만 할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하게 진실된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겠죠. 진짜 이게 외국인들 기관의 순매수겠죠. 지금은 공매도 청산이 좀 더 많은 부분들 쪽에서 종목들 흐름의 변화가 나온다.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 아니었나. 성장주 쪽에서 요즘에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것도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중심을 두고 왔다 갔다 해서 박스는 지키는데 요거 박스를 지키면서 그러면 다음에 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요거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이게 미세하게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미세하게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맞춰야 되는데 하향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별로 좋은 신호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기관 사는데 뭔 소리예요? 네, 말씀드렸듯이 숏 커버링이다. 이게 결국에는 다 지나서 숏 커버링을 넘어서 뭔가 나올 때는 대차 잔고까지 줄여야 된다. 근데 올해 지금 현재 대차 잔고는 여전히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만 되면은 빌려다가 공매도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냥 욕할 뻔했습니다. 순간 한 해 동안 그렇게 듣는데도 그 태식이죠. 그 해바라기의 태식이로 변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면 했냐 이거 할 뻔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또 부진했던 것 중에 뭐 한양이인지 이거는 그때 잠깐 이제 그거 있죠. 이제 삼성전자도 오스틴에 이어서 텍사스 공장 쪽에 테일러 공장까지도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이거는 분명 다음 그 나왔던 얘기들 살짝 더 말씀드리게 보면은 그때 나왔던 오스틴 공장에 들어갔던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도 테일러 공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게 클린룸부터 이런 팹 관련된 설비들이다 보니까 가장 강자가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현상들이 이번에도 실적이 좋은 게 왜 좋으냐라고 보게 되면 이번에 P4 또 P3 넘어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요. P5까지 터 닦고 있는 마당에 이쪽에 계속 납품 들어간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근데 장비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그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라고 하는 정도밖에 시장이 안 보는데 업황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걸 내가 왜 사야 돼? 라고 하는 입장인데 나중에 가게 되면 한 번씩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 날개가 어디냐? 네, 미국의 투자죠. 게다가 또 미국 쪽에서 지금 급한 건 누구? 아니면 원하는 건 누구? 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도 다음 주 가게 되면 유럽에서도 의회에서 대만 방문합니다. 대만 가서 그 얘기 하겠죠. 대만 가면 어딜 갑니까? TSMC. 네, 거기 가서 우리도 어떻게 좀 공장 하나 안 되겠니?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하나 혹시나 가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또 다음은 어디 올까요? 네, 삼성전자 옵니다. 삼성전자 와가지고 메모리 쪽에서도 뭐 어떻게 안 되겠니? 네, 우리가 지원 많이 해줄게.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유럽도 RMA 법안, 그러니까 IRA 같은 비슷한 법안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좀 하는 법안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역은 더 확대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것도 그래서 아마 원래는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M&A를 시도 얘기를 하면서 좀 확대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솔직히 지금 같은 때 M&A 하기 되게 좋거든요. 지금 가격 많이 싸졌어.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미국 기업도 보던 것들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원하는 가격대들 다 들어올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들은 거의 이제 와 우리 좀 힘들어요. 좀 어떻게 지분 투자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는 회사들 널려 있을 거고요.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삼성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 M&A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차라리 영역을 확장해서 TSMC처럼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외 거점으로 만들어 가느냐. 미국에는 벌써 10개 짓는다고는 했는데 그 다음에 속도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10개가 아니라 유럽 쪽에도 한두 개? 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전략 변화를 생각하느라고 조금 조용히 있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저는 M&A보다는 그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점을 확대된다. 뭐에 좋을까요? 소부장. 이쪽은 당연히 영역이 확 커지는 거죠. 미국에도 공장 짓고 유럽에도 공장 짓는데 오마이갓 네, 할 일이 많아지겠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겠죠. 근데 이때 마침 반도체 업황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있다. 업황을 때문에 눌려 있다. 빅 찬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해야 좀 더 나가면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무리 좋아도 어디 뭐 리딩방에 사자처럼 얘기 좀 하지 마라. 뭐 너무 거북하더라. 뭐 그래서 무슨 자, 이 종목을 지금 사시게 되면 앞으로 2주일 동안에 지금 주가는 지금 사시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다시 못 올 기회. 네,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주가를 보고 뭐 엄마한테 가서 아니야 됐어 그냥 누이한테 가서 자금 갖고 오라 그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야 누이는 더 좋아. 네, 이런 거. 저 무슨 교주입니까? 네, 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근데 그냥 아이디어만 드리는 거죠. 아이디어 드리고 여러분들도 종목들 찾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갖출 수 있게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진정한 저희 815 모니터거의 건강한 주식 투자의 지름길이 아닐까. 그래도 궁금하다. 네, 500 이러면 안 되죠. 예, 이렇게 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고 혹시 요 DNC 미디어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말씀드리고 솔직히 고민했어요. 이날도 말씀드릴 때 요 날이었죠. 예, 드릴 때도 이거 제 말씀드려서 따라가실 분이 있을까라는 정도. 근데 솔직히 위험하죠. 이렇게 올라간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모멘텀이 확 붙어 있거든요.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날도 그러니까 딱 보통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주가가 한약의 레벨업이 딱 됐습니다. 레벨업이 딱 되고 수급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날 붙죠. 붙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갔다가 수급 딱 좋아진 거 보게 되면 한번 위쪽으로 쭉 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날이 양봉이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양봉이면 에너지가 조금, 그러니까 갔다가 쭉 한다고 해도 이게 꼬리가 길게 나와서 약간 양봉 이런 거는 거의 음봉에 가깝죠. 근데 몸통이 적당히 남은 상황 쪽에서 양봉이면은 보통 다음날 또 저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또 매매해도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공략하느냐? 몸통의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타이밍이 보통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서 하는데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 신규로 매매해야 되느냐? 신규는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신규로 들어갔다가 대응하기는 많이 어렵고요. 길게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락했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라는 쪽인데 지금부터 아마 혹시나 한 3만 원대 근접해서 들어가기는 이제는 밸류가 계산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그래도 뭐 1,000억대 후반대니까 2,000억대가 안 되니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3,000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 자체는 꺾였거든요. 왜냐하면 웹툰이 집에서 보던 게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의 절반으로 꺾였습니다. 올해 보면은 60억대 절반으로 꺾인 마당에 이걸 가지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이만큼 반영되면서 내년에 이어갈 그 나 혼자만 레벨업과 함께 또 DNC 미디어가 되면 IP에 강자하냐 갖고 있는 웹툰의 IP 막 쓸 거 아니야 라는 쪽의 기대감이 이만큼 점점 더 커지는 구간들이죠. 잘못하게 되면 이게 이런 모습들처럼 한 번쯤 레벨업 되면서 나오는 이런 약간의 변화들 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미 있는 거는 주가는 주봉상으로는 추세에 대한 전환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나 체력과 변화를 가지고 앞으로
예, 웹툰 시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100%, 150, 15배 성장된다고 2030년 가게 되면 15배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만 바라보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쪽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혹시나 갖고 계셨던 분들 뭐 와 수익 나서 기분 좋다. 와 이런 걸 저런 급등주 추천해주는 우리 김 대표 최고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저도 안 할 거고. 근데 너무 리스크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들이 좀 크다 보니까 네, 그거는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결론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조금 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생각 쪽에서 반성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있으시면 정리, 신규로는 잘, 예, 일단은 경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종목들 얘기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종목 얘기가 궁금하시면 500원 아니고요. 예, 직접 찾아가서 이것도 아니고 네, 다른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을 찾게 만들어 있는 게 축제지. 낚시하는데 옆에 와서 물고기를 턱턱 주고 있으면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낚시하는 법과 요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 쪽에 너무 종목을 남발 자제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항상 찐 시황 끝날 때마다 뭔 얘기를 했더라 이런 생각 쪽에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도 뭐 만만치 않겠죠 시장이. 그래서 잘 준비를 하시는 것과 이번 주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네, 가까운 산책길이나 뭐 일 보실 거 있으면 빨리 나갔다 오시고 예, 아니면 스케이트 날을 갖고 네, 아니면 스파이크를 신고 그러셔야 될 날씨고 길거리다 보니까 좀 조심조심하자. 예, 날씨 조심 그리고 길거리 조심 그리고 주식 조심. 네, 기회가 있으면 베팅하는 거죠. 하는데 그래도 변동성 대비하면서 이런 거 잘 챙겨가야 좀 더 안전한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1시간 살짝 요만큼 넘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고요. 항상 찐시황은 주말에 특히 토요일에 찐시황은 장이 안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시간대인데 바로 8시에 들어와야지 하고 득달같이 들려오신 그리고 또 다시 시간이 안 되면은 또 다시 보기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챔피언이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또 함께 시장이 안 좋아도 그나마 밝게 하려고 노력하는 접니다. 네,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도 화이팅 외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